여기 문과 쪽도 많고 이과 쪽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융합형 인재, 창의력, 뭐 맨날 하는 말이지만 그런 분야가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다. 어떤 학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격증 요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 그러죠. 빅데이터. 데이터는 아시죠? 데이터? 데이터는 아는데 빅 나오죠. 빅. 어느 정도 커야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이게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고 그냥 막연하게 크다 이런데 그냥 막연하게 크다라는 개념보다는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그러고 아직 많이 안 오셨으니까 그 사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도 관리질병센터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미국 동부 쪽에 2주 뒤에 신종플루, 독감이 유행할 거다. 대비시켜라. 먹미 이러겠죠. 먹미.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 먹미 지금 예측을 하다니.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그쪽에 이제 그 구글에서 그랬거든요. 구글에서 보니까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구글에서. 우리는 네이버지만 미국은 이제 구글에서 많이 하는데 구글에서 특정 지역에서 감기약 뭐 그런 거 있죠. 마스크 뭐 요런 검색어들이 폭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미리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해 그게 2014년인가 그랬어요. 2013년 14년인데 그때 여기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의대 있죠.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대 면접은 MMI 면접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중민의 면접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이 6개 있어요. 6개. 자기소개서방, 그 다음에 뭐 있죠? 성악 면접방, 또 빅데이터 면접방 이런 데도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방. 거기서 방금 말한 게 소재가 돼서 문제가 출제됐어요. 아시겠죠? 뭐 그 정도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유명했어요. 그 사례가. 그때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게 조금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된 게 그거였어요. 그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빅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서울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N버스 아세요? N으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심야버스. 그죠? 그게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 중에서 1위였어요. 1위. 소비자는 아니고 뭐죠? 그 시민 만족도 1위. 그래서 저도 집이 숙주현이다 보니까 강남이나 뭐 이렇게 목동 이런 데서 이제 뭐 회식 같은 거 하면 걱정이 엄청 많죠. 택시 타면 한 4, 5만 원 나와요. 할증 붙으면. 그죠? 그런데 그래서 심야버스가 필요하긴 한데 전 노선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정 시간에 그러니까 12시부터 뭐 2시 사이 뭐 이럴 때 뭐 검색어 같은 거 있죠. 뭐 심야버스 뭐 이렇게 검색하는 지역을 봤더니 가장 많은 지역이 5군데였어요. 5군데. 그래서 그쪽 위주로 이제 N버스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사례를 제시할 정도가 됐는데 이제 매년 달라지겠지만 이제 우리 지금 중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되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만큼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빅데이터는 이제 비유를 들 때 뒤에도 나오지만 21세기의 원유라 그래요. 원유, 석유, 빅데이터를 그렇게 비유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 그 전문가가. 이게 이제 하루 동안 발생하는 데이터 양이래요. 읽지도 못하시겠죠? 우리 메가바이트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뭐 테라는 아시겠죠? 테라. 외장하드 이제 1테라짜리 막 이러면 이제 거기 충분히 되고 뭐 이래 되는데 요거는 2경 뭐 이래 나와요. 2경. 이게 하루에 하루. 그렇죠? 데이터가. 이게 점점 늘죠. 그렇죠? 예전에는 자료들 같은 거 다 메일로 써가지고 뭐 굉장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학부모님 운영하는 밴드, 학부모 밴드 회원이 8,000명이 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저기 대기업에서 나온 자료 PDF 파일로 한 뭐 400페이지 되는 거 올려놓으면요 다 다운받아 가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이 엄청난 건 아시죠? 제가 2012년도 때 그 유튜브 마케팅 이런 거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 2012년 기준에는요 1분 있죠. 우리 1분.
1분에 100시간이 올라간대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량이. 근데 작년에 2016년도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15년 연말 기준으로 1분에 300시간 올라간대요. 300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회 오늘 듣고 댁에 가시면 평생 봐도 못 볼 동영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날리지, 지식이 되고 거기에 통찰력이 들어가면 위즈덤, 지혜가 된다. 이런 표도 있어요. 사실 그런 표도 있는데 이렇게 많더라. 아시겠죠? 어디다 돌려세요? 요거 안 돌아가요, 이거. 그래서 요거 좀 봐주세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이 학원에 소장님, 부소장님 뭐죠? 여기 부원장님 세 분 계신데 그분 한 분 중에 그 남편분이 빅데이터 전문가시래요. 그분한테 제가 좀 많이 이제 얘기도 조언도 듣고 그랬었는데 빅데이터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빅데이터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대요. 많은데 진짜 실력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이제 제가 파일럿 되는 거 했었는데 거기도 여기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 부기장들, 기장들 중국에서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연봉 몇 배 주고. 빅데이터 전문가도 그렇대요. 중국에서 연봉 3배 준다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조각들로 떠다니는 이 데이터들을 예전에 데이터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겁니다. 앞으로 계속 많아지고 그것들을 모으고 나누고 분석한다. 그렇죠? 모으고 나누고 분석한다. 저게 이제 실력이죠. 그리고 모으고 나눈다. 분류한다. 요게요. 수학적 사고라 그래요. 수학적 사고. 우리 학생들 수학 공부하잖아요. 문제 풀고 이러는데 수학을 왜 배우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적 사고도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수 그럼 홀수 짝수 나누고 뭐죠?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나누고 그러잖아요. 기본이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모든 지식의 분류. 과학도 분류고 그게 이렇게 모으고 나누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거,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학과를 가든지 분석 능력을 기르는 학과를 가든지 뭐 요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미래가 보인다 이런 거 있죠. 아까 여러 사례들 말씀드렸었고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IT의 시대가 가고 DT의 시대가 온다 이랬어요. DT. 저도 DT는 처음 들었어요. 보통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술, 테크놀로지 6개 말하거든요. IT, NC, CT, BT, NT 뭐 이렇게 나오는데 DT도 들어가는 거예요. DT. 이건 새로 들어왔어요. 6개에 해당되지 않는데 데이터 테크놀로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초창기다. 시작 단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데이터 보니까 생각나는데 구글링 아시죠? 구글링. 우리 이제 뭐 아버님들도 몇 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그랬을 때 구글링에서 그 사업을 검색해 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마케팅 할 때 배웠던 건데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2억 개가 넘어가면 새로 시장 진입하면 안 된대요. 이미 꼭대기 찍었다. 2억 개 이하면 지금 시작해도 안 늦다. 요렇게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DT 시대가 온다 그러면 오겠죠. 그 다음에 그렇죠. 벌써 10년 전에 2008년도에 향후 10년 내 세상을 바꿀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빅데이터.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활용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뭐 가투나라는 기관에서 그렇죠. 21세기의 원유다. 뭐가? 빅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가 그냥 크다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지닌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 그럽니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입시 전문가니까 입시에서도 그런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는 수시에서 2종류밖에 없죠. 방식이. 지균하고 일반 전형 2개 있거든요. 데이터를 보는 거죠. 어떤 학생들이 뽑혔나 쭉 보니까 지균은 거의 대부분 95% 정도 일반고. 대부분 일반고죠. 특목고는 한 명도 없고. 근데 일반 전형은 한 45%가 일반고, 55%가 특목고 자사고, 뭐 이래 되거든요. 근데 일반고는 한 1600개 되고,
특목자사고는 뭐 한 100개? 조금 넘어요. 뭐 외국어 31개, 과학고 20개, 뭐 자사고, 뭐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학생 1인당 수로 비교해보면, 일반고를 가면 직윤. 그렇죠. 특목자사고 가면 일반 전형. 뭐 요렇게 좀 그려지겠죠. 어떤 길이 보이는 거. 그런 것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가지고 있으면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 같이 큰 데서 그냥 그 담당자 술 한잔 하시자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형님하고 하면서 그때 데이터 교육 뽑아가지고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다 있는 거고, 그렇죠? 홈페이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중학생 때부터.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 그러면 성적이 꼼꼼하게 내신을 잘 관리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조금 내신 받기 쉬운 학교 가서 뭐 전교 1, 2등 해서 직윤으로 가겠다. 아니면 이 학생이 뭐 다양한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면접 문제도 잘 풀 수 있는 깊이 있는 지식이 있거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라도 그러면 일반 전형으로 가서 이렇게 특목자사고 가서 이렇게 가겠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 빅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데이터가. 그렇죠. 또 뭐 정시에서는 뭐 재수생 비율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과 수학에서 지금 뭐 다 중등부시니까 해당 사항 있겠지만 어저께 이제 고3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첫 모의고사 봤던 3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어요. 배부됐는데 3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수학 1등급이라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과는. 그렇죠? 재수생이 수능에서 이과 수학 1등급 받는 비율이 47%, 8% 이래 나와요. 그 2명 중에 1명이죠. 그럴 때도 막연하게, 예전에는 막연하게 뭐 재수생들을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 이래 되는데 이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41%, 47%, 48%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예측하기 쉽죠. 그렇죠? 분석하기 쉽고. 그게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이랑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과학적이냐, 약간은 그냥 감이냐 이런 거. 그렇죠? 뭐 데이터 규모가 2015년도에 7.9 ZB래, ZB. 기가, 테라 뭐 나오는데 그렇죠? 일단 많다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많다. 2015년. 앞으로 더 많아지는 거고 저게 원류라 그랬잖아요. 원류. 계속 많아지는데 물론 이제 쓸모없는 지식도 많겠지만 많아지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키워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요거는 이제 작년까지 2017년이면 올해 예상치겠죠. 저거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27% 가까이 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4천억밖에 안 돼요. 4천억. 이거 단위 억 원이잖아요. 4천억이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작은 건데, 성장률을 보세요, 성장률을. 그쵸?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력 산업의 어떤 서브 개념이에요, 서브 개념. 근데 앞으로는 주력이 될 거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데이터 관리자, 뭐 빅데이터 전문가가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네, 그걸 과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과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분야의 지식.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게 사업화. 돈 벌라고. 그렇죠.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도 방금 뭐 그런 거 했을 때 입시에 대해서 좀 아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그냥 보시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뭐 그런 특정 분야의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하는 거. 그렇죠.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거죠. 요즘은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분석 기술. 이 분석 기술이 사실은 이제 과학적 사고방식, 수학적 사고방식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나올 때 하나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 사고의 과정이랑 수학적 사고의 과정이랑 거의 동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뭐 수학적 사고의 과정 먼저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있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문제가 안 풀렸을 때 어디가 문제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한 줄로 끝나는 문제는 별로 좋지 않은 문제예요. 문제가 길잖아요. 그렇죠? 문장제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수능 문제는요.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애들이 문제 보다가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실제로. 문제 이해력이 그래요. 문제 이해력. 무슨 말 아시죠? 그렇죠? 수능이 뭐죠? 수능? 대학교에서 투 스터디 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은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하시죠. 그냥 이 책 읽어봐. 그죠? 필요한 책들 추천 읽으라 그러고 리포트 쏘라 그러고 이러거든요. 학생들이 무작정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해력, 독해력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수학 문제 자체도 국어도 마찬가지고 국어 지문도 얼마나 길어져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필요한 거, 직각이다, 삼각형이다, 뭐 지름이다, 이런 것들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한 조건을 도출해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수학 문제. 애들 손도 못 든대요. 문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설해 주는 거 있죠. 이 문제가 이 문제야. 교과서에 있는 이 문제랑 유사한 문제라고 설명해 주면 애들이 손도 못 대던 애들이 잠깐만요 하면서 자기네들이 풀어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이해력을 높여 두는 거거든요. 정석 문제 보면 문제가 한 줄이죠. 답이 10줄이거든요. 수능 문제 보면요. 문제가 10줄이에요. 답은 2줄. 두세 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필요한 조건을 도출해내는 능력. 학력고사는 필요한 조건들 다 주고 풀어. 이거고 여기는 필요한 문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쨌든 똑같아요.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풀이 방법은 교육과정 내에서 풀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수능이죠. 뭐 이렇게 사교육 안 받아도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그런 취지인데 답을 찾아내는데 이런 수학적 사고의 과정이 또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수학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 4점짜리가 다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요. 뭐 원주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 서울 시민들이 밤늦게 뭐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늦게 일이 끝나잖아요. 12시, 1시 일에 끝나는데 이렇게 뭐 택시 타고 가면 이게 너무 많이 든다. 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조금 차량 운행을 좀 심야까지 운행해 달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찾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서울역, 강남, 뭐 노량진 뭐 몇 군데 이런 데서 복종하더라. 거기만 해도 원하는 사람들이 한 80% 이상의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노선을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같다. 그러니까 뭐죠? 수학과.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되냐? 일단 하나 말씀드렸어요. 수학과. 아시겠죠? 수학적 지식을 많이 획득하는 게 수학과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수학과 가면 4년 내내 증명만 하고 졸업해요. 계속 증명.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가르치던 선생님이 수능 가르치던 선생님이 수학과 안 나오신 분이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도움 주려고 수학과 가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적 사고를 배우는 거죠. 수학적 사고력. 뭐 완전히 이제 도움은 안 되진 않지만 간접적인 도움. 그래서 이런 수학과 또 과학도요. 과학적 사고방식이 요거예요.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찍으세요. 이것만. 그러니까 딱 답만 원하시는 분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수학과. 그렇죠? 그 다음에 통계학과. 그렇죠? 그 아까 말한 우리 여기 부원장님 그 남편분도 서울대 통계학과. 통계학과 중에서도 응용통계학과가 그렇죠. 순수통계, 응용통계 뭐 여러 가지 통계학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응용통계학과가 더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그렇죠. 뒤에 제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커리큘럼 있죠. 그걸 제가 이제 첨부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3학년 때 데이터 마이닝 수업이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이 뭐죠? 마이닝? 영어로 채굴한다. 채굴. 그렇죠. 채굴한다 이 뜻인데 데이터들 가지고 이렇게 좋은 필요한 부가가치를 채굴하는 거 배우는 것 같아요.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 말씀드렸죠. 경영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그냥 자연 상태에서 두는 게 아니라 인건과 접목시키는 거죠. 사업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심리학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 검증해가지고요. 이게 2015년인가? 그때 국가공인으로 바뀌었어요. 국가공인. 그리고 이 응시 자격이 뭐 석사 이상 뭐 이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들이 시험 응시하고 현직에 있는 분들 있죠. 현직에 있는 분들. 뭐 쇼핑몰 회사에 이제 굉장히 큰 쇼핑몰 회사 같은데 쇼핑 회사에 여기 이제 좀 이런 마케팅에 좀 중간 정도 이상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감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전문 자격증 따고 그래야 되는데, 저 검정 시험 관련된 안내 동영상을 보니까 막 장난 아니에요, 시험이. 그래서
1차 시험 3시간, 뭐 2차 시험 4시간 뭐 이래 되는 거예요. 뭐. 또 문제를 주어주고 문제 해결하는 거. 4시간 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또 요 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회사에서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 회사. 그렇죠? 뭐 봤더니 뭐 그런 거 있죠. 뭐 금융권 회사, 뭐 대기업, 여론조사. 뭐 대기업은 아닌데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뭐지? 그 기저귀 있죠. 기저귀. 마트에서 보니까 기저귀 옆에 뭐 놨죠? 맥주. 이제 애가 기저귀가 필요하니까 남편 보고 기저귀 좀 사와. 뭐 이러니까 기저귀 사러 갔다가 이제 애도 있고 간단해 있고 이러면 나가서 술 못 마시잖아요. 집에서 혼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맥주 옆에 붙여놓고 같이 사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기사도 보셨을 텐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론조사 정보기관 뭐 이런 데서 하겠다. 정보기관 아까 서울시 말씀드렸죠.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만약에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인데 뭐 교육 공약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할 때도 다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 이게 학부모님들 의견 듣고 뭐 어떤 분도 저는 어떤 분도 아침에 그 밴드에 글 올린 거 보니까 교육 공약 하는데 자기가 질문자로 선정됐대요. 그래서 어떤 질문하면 좋겠냐고 이제 질문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됐죠? 그래서 이런 과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2014년도에 다중 멀티 뭐죠? 미니 면접 뭐 이렇게 MMI 면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방이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독감의 특징이 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아까 말한 그런 사례들 가지고 만든 거고 이제 버스 노선 그렇죠? 실시간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시간에 차가 끊길 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 2시 이렇게 사이에 해서 가지고 버스 노선을 만들었다. 됐죠? 범죄 예측한다. 뭐 언제는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거 있죠. 기상 예측 프로그램까지 있죠. 이게 데이터가 엄청 많죠. 기온이 어떻고 됐을 때 기상을 예측하는 거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겠죠. 이제 빅데이터 역량이 왜 중요한가 이래가지고요. 나오는데 세 번째 줄만 보세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한 거고 지금도 뭐 10개 미만이다 돼 있고 우리나라는 부진한 이유가 전문가 부족이다. 그렇죠? 그래서 IBM에서 하는 어떤 전문가께서 재료, 그렇죠? 재료가 빅데이터입니다. 재료, 도구, 분석 장비 이런 것들은 기술이 발달해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요리사가 없는 거예요. 요리사. 그렇죠? 빅데이터 전문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중국에서 연봉 3배 줄게 오라고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잘 보시려나? 기업이 원하는 진정한 빅데이터 전문가가 누구냐? 데이터, 정보기술, 그러니까 정보기술, IT 분석 능력, 비즈니스 역량 모두 갖춘 데이터 과학자. 아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나왔죠. 그래서 수학과 통계 지식, 프로그래밍, IT 역량, 그 결과물을 해석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적 분석 역량.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왔죠. 답이 나왔죠. 수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인문사회학적이니까 뭐 경영학과, 심리학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과가 통합되어 있죠. 융합되어 있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가 있나 찾아보니까 뭐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 대학교도 있는데 대학교들은 그닥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학원이 하나 있어요. 대학원이. 이게 2012년 말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대학원에 국립대입니다. 국립대. 충북대 지방대로 가지 말고 국립대. 일반 대학원에 데이터 과학자 양성 과정이 있어요. 미래부 지원을 해서 고용계약형 그 계약학과라고 들어보셨죠? 계약학과. 재교육형도 있고 고용보장형.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웨어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데이터 융합학과 그래가지고 장학금 전액으로 다 주고 학력 장학금, 학업 장학금 한 달에 40만 원씩 준대. 40만 원.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입학하자마자 다 취업. 100% 취업. 우수 학생은 또 연수도 보내주고 그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충북대학교에서 자기네들 돈 쓰는 게 아니고 국가 예산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기업에서 수업의 50% 이상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필요하니까 쓴다 이런 거예요. 뭐 1차에 이제 15개사가 참여했고 계속 참여할 거다 돼 있죠? 네,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2년 반 동안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계약학과 같은 데는 일단 그 대학교 합격하면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개의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비즈니스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IT 인프라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는 왜냐 그러면요. 이 어떤 학과 교수가 여기 참여하는지를 보시라고. 그게 이제 그 대학교 진학하는 데 도움된다 이거죠. 경영정보학과, 그 다음에 경영학과, 정보통계학과, 그렇죠? 아까 응용통계학과 나오죠.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웨어는요. 이게 예전에 컴퓨터공학과였거든요. 컴퓨터공학과. 그래서 소프트웨어학과로 많이 바뀌는데 소프트웨어 시장은요. 굉장히 무궁무진한 시장이에요. 소프트웨어학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뜨는 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죠. 들어보셨죠? IT 강국 들어보셨죠? 다 갖고 계신 스마트폰 우리나라에서 만들잖아요. 세계 1, 2 하잖아요. 세계 1, 2위. 근데 IT에서 하드웨어는 강한데 소프트웨어는 약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시장이 몇백조 시장이거든요. 숫자도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년 커지니까. 몇백조 시장인데 예전에 제가 할 때 150조 시장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1.5%래요. 1.5%. 20, 30%는 돼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만드는 기술로 봤을 때는 1.5%. 그러니까 국가에서 마구 밀어줘요. 마구. 그게 이제 특성화학과. 그렇죠. 그래서 취업 안 되는 문과과 줄이고 적게 뽑고 인재가 필요한 요과들 많이 뽑아주고 그 다음에 뭐 실험도 고급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쪽에다 돈을 몰아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프라임 사업. 단군 이래 최대의 교육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6천억.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걸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소프트웨어학과로 많이 바꾸고요. 이쪽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쪽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데는요. 연대, 고대, 공대부터도 안 가고 성대 소프트웨어학과 가요. 입결도 그 정도 되고. 그렇죠? 경영정보학과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딴 거 모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중학생한테 지금 대학원 입학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시면 입학 자격을 보니까 IT 관련 학과 해가지고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 교육학과 등. 그렇죠? 이건 컴퓨터 관련된 데이터가 전부 다 컴퓨터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 관련된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그렇죠? 제가 왜 첫 마디 시작했을 때 답만 말씀드리면 5분 안에 끝난다는 게 이거죠. 물론 적과 아니라도요. 대학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융합적으로. 됐죠? 됐고 뭐 여러 가지 잘해준다 이런 겁니다. 잘해준다.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뽑으려고 자꾸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장학금 줄게. 그다음에 뭐죠? 여러 가지 해외 연수 보내줄게. 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서울대 여기 있죠. 서울대학교 전공 소개 자료라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전공 소개 자료 해가지고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구글에서 저거 딱 쳐보세요. 그러면 요게 한 100몇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거든요. 저거 나와요. 다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게 이제 컴퓨터공학과 것만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보여드리려고. 그렇죠? 다른 과들도 많이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전공 소개 자료 아시겠죠? 네이버 말고 구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그 PDF 파일이거든요. PDF 파일. 그러니까 검색하실 때 서울대학교 전공 소개 자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대로 썼어요. 찾아보시라고. 저러고 한 칸 띄우고 파일 타입 영어 아시죠? 영어. 파일 타입 땡땡 PDF 이렇게 치시면요. 그 수많은 자료 중에서 PDF 파일만 딱 나와요. PPT 치시면 PPT 자료만 나오고. 이건 PDF 자료니까 그렇게 하시면 찾기가 제일 좋아요. 그럼 첫 페이지에 나와요. 다운받으셔갖고, 다른 과도 많이 있어요. 수학과도 있고, 국문과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다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공학부 보니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찾아본 거고 이게 이제 전공 이수해 가지고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 보니까 3학년 때 데이터 마이닝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마이닝 배우고 정보 검색 이런 것도 배웁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문가 굉장히 이름 멋있어 보이는데 예전에는 데이터 관리자 그랬어요. 데이터 관리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부터 있었어요. 데이터 관리자. 그렇죠? 네, 이렇게 3학년 때 전공 필수로 배우더라. 그렇죠? 데이터 관리자가 된다. 졸업 후 진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보안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DB 관리자 다 좋아요. 다. 그렇죠? 다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 이상이 대학원 가요. 대학원. 그렇죠? 대학원에 지나간다.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에 보면 한양대학교에서는 진짜 학교에서 밀어주는 과가 있어요. 7개. 다이아몬드 7학과라 그래가지고 문과 3개, 이과 4개 있거든요. 그 중에 미래자동차학과가 있어요. 미래자동차학과. 자율주행 이런 거 해가지고요. 전액자금 줘요. 2년은 한양대학교에서 주고 3, 4학년 때는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서 또 주고 이래 돼가지고 취업하는 순간 현대자동차 취업되고 막 이런데요. 그 다음에 뭐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런 거 이제 개발을 하는데 도와주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데 이제 거기부터도 연고대부터도 안 가고 글로 가고 이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산액전액자금이고. 여기는 내신 전형으로 재작년에 5명 뽑았는데 내신 1.00도 떨어진 거예요. 1.00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은 1.00인데 수학을 30단위 했고 이 학생은 20단위 했다 그러면 이 학생 떨어지고 이 학생 붙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수 단위를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좋은 거기인데 그쪽에 가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과들은 교수님도 젊으세요. 왜냐하면 신생 학문이니까. 학문의 깊이가 얇아요. 얕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대학원을 그런 데 가고 학부는 기계공학과를 가라. 전통적으로 깊이가 있는 기본기를 차분하게 닦아라. 그러고 4학년 됐을 때 여기도 그렇잖아요. 절반 이상이 대학원에 간다고. 대학교는 그냥 좀 학문의 깊이가 있는 기초적인 학문,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뭐 이런 데 가서 기본기를 철저하게 닦고 대학원을 이런 쪽 가라. 저는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다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아시겠죠? 무조건 여기 좋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대 같은 데도 그래요. 성대도 얼마나 좋아요. 대리가 돼도 연봉 1억인데. 그렇죠? 근데 그쪽 성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서울대 공대나 연대 공대 이런 데 갈 학생이 가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 가라는 사람도 있고 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가지 말라고 사람들은 근거가 뭐냐면 삼성전자 들어가서 얼마나 버티나. 몇 년 못 버틴다 이거죠. 10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대, 고대, 공대 안 가고 성대, 공대 가는 이유가 삼성전자 취업되니까 가는데 거기 몇 년 못 버티고 나오면 굳이 갈 필요 있느냐. 그냥 서울대, 공대 가라.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서울대, 공대 나와도 삼성전자 취업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쪽 가라.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대 거기 가면 삼성전자 취업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볼러방처럼 그 과를 가려고 하지 말고 고민해 보시라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절반 이상이 대학원 진학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처럼 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특성화과를 그냥 고3 때 가는 것도 좋고 요것도 좋을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정답은 없는 겁니다. 뭐 고민해 보시라고. 선택지가 2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아까 그 자료 있죠? 거기서 좀 도움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가져온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료 보라고 한 게 뭐냐면요. 거기 보면 컴퓨터공학과 가려고 하는 데서 그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책 얼마 좋아요? 스티븐 호킹의 뭐 요거 괴델 애셔 바흐 요거는요 대학생도 이해 못해요 이거. 저도 봤어요. 저도 책도 무지하게 두껍고 어려워요 이거. 어쨌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애는 컴퓨터공학과 갈 생각 없는데 그럼 다른 과 있다니까요. 아까 그 자료 보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짓게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요리 실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웬만한 것들을 로봇이 다 하니까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그래서 통계학과, 수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 심리학과가 직접적으로는 제일 연결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대학원은 충북대학교 안에 있었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대학원이 많아질 거야 아마.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쓰는 그 엑셀 자료 있어요. 엑셀 자료. 거기서 학과명에서 빅데이터 들어간 것만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세종 캠퍼스에 미래인재 전형에서 빅데이터 전공 학과가 있고 순천향대, 대구 가톨릭대, 뭐 영산대 뭐 이런 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원하는 대학교는 없죠. 없으실 텐데 차차차차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중학생이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많이 하라. 제대로 하라. 제대로. 문제 푸는 요령 익히고 뭐 공식도 많이 외우고 이러지 말고 수학적 사고 있죠. 수학적 사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자기 스스로 풀 때까지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그런 고생도 해봐야지. 해설 보면서 다 빨리 외우고 이런 거는 수학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는 현재까지는요. 위에서 주력 산업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좀 빌리는 데 쓰는 그 정도예요. 서브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보니까 요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 이 분야에 사장님 이 분야에 투자하세요. 뭐 CEO한테 명령할 수 있겠죠. 회사가 잘 되려면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게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게. 그래서 저번 달에 이제 파일럿 되는 거. 이번에 빅데이터 전문가 이렇게 했고 또 다른 주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요청도 학원에 요청도 해주시고 학생들이 이게 인문학적 지식이랑 과학적 지식 다 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융합적 사고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같이. 아시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회랑 과학이랑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놓으시라고. 그냥 국영수 중심으로 하시지는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토요일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